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국채 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이번 주에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위기로 들어갈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한도, debt ceiling이라고 하는데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잔고 한도입니다. 현재 법으로 31조 4천억 달러까지 잔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debt ceiling에 도달했다라는 뉴스는 꽤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1월에 나왔어요. 이때 미국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 국채 발행 한도에 도달했다. 6월이면 정부 돈이 다 소진된다. 그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의회가 이 한도를 법으로 상향해 주기 전까지는 국채 발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때까지 임시조치 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요. 여기서 임시조치라는 것은 다른 부처에 할당된 돈을 그 부처 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연방정부 직원들의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불법인데요. 미국 연방정부한테는 합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출처들도 곧 바닥이 날 거고, 그러니까 빨리 국채를 발행해야죠. 자, 공화당이라고 해서 국채 한도를 상향해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미 쓸 돈이 고갈됐는데 상향 안 해줄 수가 없죠. 상향은 머스트입니다. 그런데 한도를 상향해 줄 테니까 정부의 지출은 삭감해라. 이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돈을 좀 덜 쓰면 어느 정도는 상향해 주겠다, 이 얘기죠. 자, 이번 주에 공화당은 새 국채 한도 법안에 대해서 내부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내부 표결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본선 표결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218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지금 공화당 의석 222석이에요. 만약 공화당 내에서 4명 이상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법안은 하원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금고는 말랐고 돈 들어오는 길은 계속 막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정파가 많습니다. 이 정파들을 한 대 다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될 때 나흘 동안 15번 표결한 거를 봐서도 얼마나 내부 싸움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법의 이름이 Limit Save Grow Act입니다. 6월에 상정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5월은 휴회를 하니까 이번 주부터 빨리 내부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Limit Save Grow Act의 내용을 보면요. 군비는 작년보다 줄인다. 작년 한 해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죠. 올해는 그거보다 덜 쓴다.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량 프로그램 지출. 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는 감축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걸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재량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1년에 1% 이하까지만 늘린다. 법안 초안에 이걸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직까지도 다 못 쓰고 남아있는 코로나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전액 회수한다. 그리고 연방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일을 해야지 돈을 준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요구들이 다 수용되면 2024년 3월 1일까지 쓸 수 있는 국채 한도 증액을 1.5조 달러 해주겠다. 그런데 내년 3월 1일 이전에 이것도 다 써버린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증액 법안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경제를 희생시키고 미국을 인질로 잡는 거다. 이렇게 맹공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해지죠. 왜 미국은 국채 한도를 법률로 정할까? 다른 나라는 법으로 만들지 않죠. 예산안은 의회 표결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왜 유독 국채 한도를 올릴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되나? 왜 이 난리를 겪어야 되나? 역사를 간단히 보면요. 1917년 이전에는
미국도 의회 통과하는 것만으로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1917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때예요. 전쟁 끝나기 한 1년 6개월 전에 뒤늦게 참전을 했는데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그때마다 의회 통과를 시키는 게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아예 국채의 실링을 정해버린 거죠. 그 실링 안에서는 의회 통과 필요 없이 정부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 국채한도 법안은 약간 요식행위였습니다. 그냥 쉽게 제정이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법으로 국채 한도를 정하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뿐이라고 해요. 미국도 이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도 그냥 존치시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채 한도와 관련해서 위기가 일어난 것은 3번 정도 됩니다. 1990년대에 한 번 있었고요.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11년께 가장 컸죠. 2011년에는 이 위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채 신용등급까지 하락했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AAA를 AA+로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재미난 것이 위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법안 상정 기간 중에 재무부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소진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이 통과되자마자 새 국채를 발행해서 빠르게 현금을 보충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재무부가 시장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차트를 보면 파란 그래프가 재무부가 목표로 하는 현금 밸런스예요. 코로나 이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쓸 일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빨간 그래프입니다. 국채 한도 도달할 때마다 현금 잔고가 폭폭 줄어듭니다. 여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많이 줄어있죠. 아직 법 통과되려면 멀었는데 벌써 이렇게 줄었습니다. 타겟이 7,400억 달러인데 지금 잔고는 2,530억 달러. 한 490억 달러 비는 거죠. 그런데 이 비는 잔고가 법안 통과되면 곧바로 다 채워집니다. 이게 보이죠? 여기도 채워지고요. 여기도 채워집니다. 이번에도 다시 빠르게 채워질 텐데 이게 이번에는 특히 민감합니다.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긴축 중이기 때문에 긴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2011년의 위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대단했었죠. 공화당 내 강성파 벌인 티파티가 깃발을 들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항하는 위기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괜찮았어요. 이 파란색이 S&P 500인데요. 그러다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새로운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다 흡수해 갔기 때문이죠. 결국 2달쯤 후에 다시 연준이 해결사로 나타납니다.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유동성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S&P 500이 다시 상승했죠. 그런데 이 상승이 명목상의 상승일 뿐입니다. 이 검은 선은 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의 S&P 500 지수고요. 회색 그래프는 미국 장기 국채와 비교했을 때의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 증시가 명목상으로는 회복했지만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하락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국채 한도가 디폴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죠. 지난주부터 갑자기 만기 3개월 남은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또 CDS, 신용부도 스와프의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위험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위기를 넘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내용 자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 지출 축소가 어느 정도냐, 지출을 줄이는 건 좋은데 너무 줄여도 미국 경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또 어느 부분을 축소했나? 지금 미국은 축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축소에 대한 찬성 반대가 한 44%, 45%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70% 정도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는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게 미국한테는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지금 법안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 공화당 내 강성 파벌 프리덤 코커스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주장이 당내에서 어떻게 타협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